오늘날에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비난을 하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세상에 있는 1%의 사람들이 세상의 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서구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들을 약탈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막바지에 도달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소리들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죠. 세상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부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도 빠른 속도로 부유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자유시장 경제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시장 체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본적인 생활 수준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서 문맹률이 낮아졌고 또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으며 유아의 사망률은 떨어졌습니다. 칼로리의 섭취율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평균 신장도 높아졌죠. 현재 세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시장 체제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71년에만 해도 미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텔레비전을 사려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벌은 월급을 다 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틀만 일하면 웬만한 텔레비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971년에는 전 세계 여성들 중 오직 절반 이하만이 초등교육을 마칠 수 있었지만 지금은 90%가 넘는 여성들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1971년에는 정차에 있던 자동차가 오늘날 최고의 속도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도 했죠. 조금 더 이전의 세대로 가볼까요? 17세기에서 유럽에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은 프랑스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로 매일 40가지의 요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가지의 요리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집에 가는 길에 가게에 들렀을 때 그곳에는 루이 14세가 준비하게 했던 저녁 식사의 메뉴보다 더 많은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고를 수 있는 선택도 있게 되었죠. 결국 우리 모두는 루이 14세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일까요? 유엔의 경제 개발 정책은 아닙니다. 정부의 보조 정책 제도도 아니죠. 그것은 바로 자유시장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빈곤이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 무역 시스템에 합류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보호주의를 고집하는 베네수엘라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시죠. 또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베트남과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 라오스의 성장률,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보호무역을 하는 파키스탄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1979년 이후의 중국과 1991년 이후의 인도를 보더라도 그들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에 대한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무역의 장벽이 제거되면서 물건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음식과 기본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많은 시간을 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에겐 어떤 제품을 발명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사고 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고 빈곤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가 있어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우리를 더 물질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우리를 더 탐욕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탐욕이 물질적인 부에 대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태의 일부분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DNA 안에 있는 셈이죠. 또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파시즘이나 절대군주제, 혹은 신정정치 등 어떤 정치 체제에 있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유시장과 상관없이 인간은 늘 탐욕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본주의의 독특한 특성은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다른 체제들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시스템 하에서는 권력자들, 즉 정치위원이나 왕 혹은 독재자들에게 아부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조셉 션피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성공은 공주들에게 더 많은 실크 스타킹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상점에 있는 소녀의 손에 실크 스타킹을 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유시장의 이런 유익함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좋은 뜻을 가지고 이상을 쫓는 요즘의 젊은 세대는 자유무역과 시장 자유화를 반대하는 것이 지구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왜 생각하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그 반대가 아닙니까? 페루에는 리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40년 전의 리마는 판자촌이었죠. 서방에서 온 관광객들은 리마 옆에 있는 관광지 마추픽추라는 곳을 방문하고 나서 왜 이 나라 사람들은 마추픽추가 있는 안데스 산맥에서 살지 않고 빈민가인 리마로 이주하는지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에게는 깨끗한 공기와 자연이 있는 산을 버리고 왜 하수도 냄새와 자동차 매연이 가득한 곳으로 이사가는지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진국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페루인들은 전기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그곳을 왜 떠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페루의 국민들 대부분이 거주하는 이 판자촌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바빠지고 기업들이 넘쳐나고 또 그럼으로써 그곳에서 더 잘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최선책은 그들이 우리에게 그들이 만든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이나 마법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자본주의가 이루어냈습니다. 자본주의는 굶주림과 질병과 결핍을 없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례 없는 풍요로움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마법이 지구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윈도우 온 더 월드 김에스더였습니다.